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23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대로 강행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주말까지 찜통더위가 전망됩니다. 영서 일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온열질환 등 유의가 필요합니다. 양양군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보완 요구에 실익이 낮다며 환경부의 재량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사진마을을 선언한 영월군이 동강국제사진제를 개최했습니다. 9월 19일까지 열리는 사진제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사진 예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국민주노총연맹이 23일 원주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원주시는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강원경찰은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밝혔지만 노총의 강행 의사로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건강보험공단 앞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고객센터 노조가 지난달부터 전면 파업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노조에 힘을 싣기 위해 민주노총도 23일 원주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22일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이어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이 시급하다고 본 겁니다. 사실상 유흥주점이나 일반 음식점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것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데 어제 오늘만 놓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4단계에 준한다. 우리 일상 속에서의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 부분만 3단계로 한다. 특히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집회는 4단계 조치인 1인 시위만 허용합니다. 사실상 23일 예고된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등을 하며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미온적이어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코로나19 확산과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반발도 이어집니다. 예정대로 시위가 진행되고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10시 이후에 영업이 중단돼 버리니까 사실상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감염병으로다가 전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행위 자체는 지금은 중단해 참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강행하고 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도내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22일 오후 4시 도내에서 4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주가 21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졌고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는 18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관광지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양군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군은 환경부의 설악산 5세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청이 부당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처분 취소 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완 요청 사항이 1차 보완과 연속성이 없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보완 사항이라며 환경부의 재량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주말에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영서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7도 안팎으로 올라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전망이라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력이 과부하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춘천지방법원 변압기가 7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낮 3시 50분쯤 변압기가 터지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돼 재판과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날 밤 10시 50분쯤 한전이 변압기를 교체해 전력 공급이 정상화되고 22일 재판과 민원 업무도 정상화됐습니다. 중국의 많은 시민들이 보양식을 드셨을 텐데요.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부터 먹어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의견부터 먹을 게 없어 개고기를 먹냐는 의견까지 찬반도 팽팽합니다. 당연히 사회적 합의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한국인들은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보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보양식 중 하나로 꼽히는 개고기는 과거부터 한국을 관통해온 이슈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동물 해방 물결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44.2%, 반대 43.7%로 팽팽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는 시민들은 먹을 게 많은데 굳이 개를 먹어야 하냐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먹을 게 없어 개를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개는 현행법상 식용을 위해 도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먹거리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게 원기회복이나 노인들 우리나라 사람 전통적으로 복날에 그런 걸 먹어 더위를 난다고 많이들 먹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영양가가 많고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강아지가 가축으로 그게 되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강아지나 그런 게 가축 소나 돼지처럼 가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개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지내던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좀 껄끄러워서. 반려견 키우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속도 별로 안 좋고. 동반자로서 기르고 있는데 그거를 식용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반대로 개고기 식용을 찬성한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보신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식용으로 키워진 개는 소나 돼지처럼 가축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름에 노인네들 제일 복이다. 보신용이 아니라 보신용 노인네들. 여름 땀좀 들려고 어차피 그럼 그건 다 보신해야지. 식용개는 소나 가축처럼 식용을 위해서 키운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 갈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사진마을을 선언한 곳이 바로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월군은 지역을 한국 사진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사진제를 열고 있는데요. 찰나의 미학, 사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월 동강국제사진제 현장에 김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 올해 동강사진상 수상자 변순철 작가가 카메라에 담은 노래 경연 참가자들의 모습입니다. 영국의 사진작가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터키 국경지대를 찾아 어린 소녀들의 눈망울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동강국제사진제가 영월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조용한 영월로 오셔서 자연도 즐기시고 그리고 사진도 감상을 하시면서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의 사진 예술을 엿볼 수 있는 전시부터 강원도민들의 일상을 기록한 강원도 사진가전 등 11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동강국제사진제는 올해 대면 행사를 축소하고 전시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제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을 통해 참여 작가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사진 문화 행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강국제사진제. 해를 거듭하면서 사진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도 끌면서 사진을 통해 영월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커진
찍기 좋고 사진 활동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속에 국제 사진제로 발돋움해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월 곳곳을 사진으로 채우는 이번 사진제는 9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비대면으로 구인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이잡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22일 개소식을 한 이잡 스튜디오는 구인 구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AI, 화상 면접 시스템 등을 갖췄습니다. 또 강원 일자리 정보망과 연계해 온라인 취업 특강과 중장년 취업 나침반, 이미지 메이킹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운영시설을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중단되는 시설은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 소량수목원, 단오제 전수교육관 등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오죽헌도 실외 관람시설만 운영됩니다. 양구군이 여름철 주민 건강을 위해 양심 양산을 비치했습니다. 읍면사무소 민원실 등에 준비된 양심 양산 500개는 양구 군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은 양심 양산을 통해 여름철 온열 질환 등을 예방하고 겉면에 새겨진 풍수해보험 홍보를 통해 가입률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동해안 대형 산불로 소실됐던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 복구 공사가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 복구 공사가 7월 현재 골조와 지붕 공사를 완료하는 등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는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했으며 35개 동 규모의 단독형 숙소와 어린이 물놀이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7월 말 90억 상당을 출연해 항공기 리스 비용과 인건비 등 고정 운영 자금을 마련합니다. 플라이강원은 주원석 대표가 플라이강원 아유매 지분 매각을 마무리하고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사재 출연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 60억 상당의 운영 지원금을 하반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29명이 직접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는 도박 중독 재활 프로그램인 녹색치유 농장 참여자 29명이 직접 수확한 감자 등 농산물 300kg을 고한읍 사무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한읍 사무소는 전달받은 감자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상지대가 한 달간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와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내 고등학생 330여 명은 한의학과 등 상지대 18개 학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학 연계 진로 선택 지원 사업으로 도내 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 9일까지 도시재생 주민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대상 지역은 평창읍과 대화면, 진부면 3곳으로 해당 지역에 생활 기반을 둔 모임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제는 경제와 복지, 주거, 문화 등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로 사업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불볕 더위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6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네,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인데요. 공사장과 논밭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이 시간 야외 작업이나 비닐하우스 작업은 꼭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농업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